안녕하세요. 불임사입니다. 오늘도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한 여인의 사연과 함께 사주와 육효가 어떻게 정확하게 맞물려 돌아가는지를 깊이 있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사주풀이가 아니라 한 사람의 삶이 어떻게 구조적으로 흘러가고 그 흐름이 결국 어떤 사건으로 드러나는지를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사례입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은 상담을 요청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더 이상은 못 살겠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이혼을 해줄 사람이 아닙니다. 너무 무섭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가정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전혀 다른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평소에는 조용한 편이지만 술만 들어가면 사람이 완전히 바뀌었고 물건을 던지고 위협을 가하는 행동이 반복되었습니다. 이 여인은 매일을 긴장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고 집이라는 공간조차 더 이상 쉴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의 사주는 갑진년 갑술월 경자일 정해시 사주이다. 이 사주의 출발점은 갑진년이다. 갑목은 생명과 시작, 그리고 뿌리를 의미하고 진토는 저장과 묘지, 즉 과거에 축적된 기운과 조상 흐름을 담고 있는 자리다. 이 둘이 결합된 갑진은 단순한 시작이 아니라 이미 과거로부터 이어진 무언가를 짊어지고 태어난 구조로 해석된다. 특히 진토는 음령술적으로 조상령, 수장령, 귀물령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근본에는 이미 설명되지 않는 감정 압박이나 내면의 불안정성이 깔려 있다고 보는 것이 맞다. 이러한 구조는 어린 시절부터 영향을 준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하게 성장했을 수 있으나 내면에서는 이유 없는 불안감, 가족 간의 긴장감, 혹은 설명하기 어려운 답답함을 느끼며 자라왔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갑진은 백호대살의 성향까지 포함하고 있어 평소에는 조용하지만 특정 순간에 강한 폭발성을 드러낼 수 있는 기반을 형성한다. 즉, 이 사람은 태생적으로 감정이 쌓이는 구조 위에서 출발한 것이며 그 감정은 개인의 것이기보다 조상이나 환경으로부터 이어진 성격이 강하다. 이 단계에서 이미 폭력성의 씨앗은 만들어져 있었지만 그것이 드러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했을 뿐이다. 월주는 사회성과 성격이 형성되는 자리인데 이 사주의 월주는 갑술이다. 갑목이 다시 등장하면서 일간 경금과 갑경충을 형성하고 술토는 진토와 진술충을 이루면서 내부 구조를 흔들어 놓는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술충이다. 진토와 술토는 모두 인성에 해당하는데 인성끼리 충을 이루면 사고 체계와 판단 구조 자체가 불안정해진다. 즉, 이 사람은 생각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생각이 많은 사람인데 그 생각이 한 방향으로 정리되지 않고 계속 충돌하는 구조다. 이 구조 위에 편인격이 형성된다. 편인은 자기 기준이 강하고 직관이 뛰어나지만 동시에 고집이 세고 타인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성향이 있다. 그런데 이 사주는 편인 자체가 진술충으로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자기 기준은 강하지만 그 기준이 일관되지 않다. 어떤 때는 매우 논리적이고 침착하다가도 어떤 순간에는 전혀 다른 판단을 내리며 감정적으로 반응한다. 이 시기에서 형성된 성격은 결국 내가 맞다는 인식과 그 기준이 흔들리는 불안정성이 동시에 존재하는 상태로 굳어진다. 그리고 이 불안정성은 외부 자극, 특히 부부관계와 같은 가까운 관계에서 더욱 크게 드러난다. 실제로 이 여인의 남편은 평소에는 논리적이고 멀쩡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어느 순간 완전히 다른 판단과 행동을 보인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 구조가 그대로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일주는 본인의 본질과 배우자 관계를 동시에 보는 자리다. 경자일주는 겉은 단단하지만 속은 매우 유동적인 상태다. 특히 자수는 상관으로 작용하여 감정 표현과 행동력을 강하게 만든다. 이 구조에서 중요한 것은 감정이 쌓이는 방식이다. 자수는 수장령, 원한령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감정을 바로 표출하기보다는 깊이 쌓아두는 경향이 있다. 겉으로는 참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감정이 계속 누적되고 있다. 문제는 이 감정이 해소되지 않고 계속 쌓인다는 점이다. 그리고 배우자 자리 자체가 자수이기 때문에 부부관계에서 이 감정이 직접적으로 작용한다. 즉, 배우자와의 관계 속에서 서운함, 분노, 자존심 문제 등이 계속 축적되며 이것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폭발로 이어진다. 이 사람의 폭력은 즉흥적인 것이 아니라 쌓였다가 터지는 구조다. 그래서 평소에는 멀쩡해 보이다가도 특정 순간에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하게 된다. 이 여인이 말했습니다. 평소에는 괜찮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갑자기 사람이 바뀝니다. 바로 이 구조입니다. 시주는 말년과 무의식, 그리고 최종적인 행동 제어를 보는 자리다. 이 사주에서는 정화정관이 존재하여 원래는 행동을 통제하고 도덕성을 유지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하지만 CG 해수가 식신으로 자리하면서 이 정관을 약화시키고 있다. 해수는 수장령, 원한령, 귀물령이 함께 작용하는 자리로 감정을 깊이 쌓고 동시에 현실 판단을 흐리게 만드는 특징이 있다. 여기에 자수까지 더해져 수기운이 과다해지면 정화는 물에 잠긴 불처럼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 이 구조는 매우 위험하다. 왜냐하면 정관이 아예 없는 것이 아니라 있는데 작동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평소에는 정상적으로 보이지만 감정이 올라가고 술까지 들어가면 이 정관이 완전히 무력화된다. 결국 이 시점에서 일어나는 것은 브레이크 없는 상태에서의 행동이다. 이성적 판단이 개입되지 못하고 감정이 바로 행동으로 이어진다. 이때 연지의 진토와 시지 해수가 진해 원진 귀문으로 귀문적 작용까지 겹치면 판단 왜곡, 기억 흐림, 과잉 반응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여인의 남편은 술만 들어가면 완전히 통제가 풀리는 것입니다. 이 사주는 단순히 성격이 나쁜 것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감정이 쌓이고 결국 폭발하도록 설계된 형태다. 태생적으로 조상과 과거의 기운을 짊어지고 태어났고 성장 과정에서 사고 체계가 안정되지 못했으며 성인이 되어서는 감정이 계속 축적되는 구조를 형성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것을 제어해야 할 장치가 무력화되어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삶은 일정한 패턴을 반복한다. 평소에는 조용하고 참고 지내다가 감정이 쌓이고 술과 같은 자극이 들어오면 폭발하고 이후에는 다시 후회하는 구조다. 그러나 근본 구조가 바뀌지 않기 때문에 이 패턴은 반복된다. 특히 배우자 입장에서는 평소에는 괜찮은데 왜 저럴까라는 혼란을 겪게 된다. 하지만 이 사주는 원래 그런 이중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언제든지 같은 일이 반복될 수 있다. 이제 이 여인이 뽑은 6효 괴를 보겠습니다. 수화기제 3효가 동해서 변괴는 수레둔입니다. 이 여인은 오랜 시간 남편과의 결혼 생활 속에서 점점 무너져 왔다. 겉으로 보기에는 가정이 유지되고 있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남편의 까다로운 성격과 반복되는 폭력, 특히 술을 마신 이후에 나타나는 물건 투척과 신체적 위협으로 인해 하루하루를 긴장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녀는 더 이상 이렇게는 살 수 없다고 느끼면서도 남편이 쉽게 이혼을 허락할 사람이 아니라는 점 때문에 깊은 두려움과 고민 속에서 상담을 의뢰하게 되었고 그 절박한 심정으로 뽑은 괴가 바로 수화기제에서 수레둔으로 변하는 괴이다. 이 괴의 구조는 그녀의 현재 상황을 매우 정확하게 드러낸다. 수화기제는 이미 모든 것이 이루어진 상태, 겉으로는 안정된 구조를 의미한다. 이는 현재 이 여인의 결혼 생활이 외부에서는 유지되고 있는 정상적인 가정처럼 보인다는 점과 정확히 일치한다. 그러나 변괴인 수레둔은 시작의 어려움, 막힘, 고통,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기 힘든 상황을 의미한다. 즉, 이 괴는 겉은 유지되고 있으나 속은 이미 무너지고 있는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으며 지금의 삶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드러낸다. 초효를 보면 묘목 자손이 백호와 함께 휴수 상태에 놓여 있다. 자손은 원래 편안함과 휴식, 그리고 마음의 안정과 여유를 의미하지만 백호가 붙고 휴수에 놓인 상태는 그 기능이 완전히 무너져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이 여인이 집이라는 공간에서 전혀 안정을 느끼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집이 가장 긴장되는 공간으로 변해버렸다는 것을 뜻한다. 남편이 언제 어떤 상태로 돌아올지 모른다는 불안감, 특히 술을 마시고 들어오는 날에는 언제 폭력이 시작될지 모르는 공포 속에서 지내야 하는 현실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즉, 가정이 더 이상 쉼의 공간이 아니라 지속적인 스트레스와 공포의 공간이 되어버린 것이다. 이어서 2효를 보면 축토관귀가 현무를 타고 왕상하게 자리하고 있다. 관귀는 이 상황에서 남편을 의미하며 동시에 압박, 통제, 두려움의 대상이다. 현무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음흉함과 반복성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남편의 폭력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반복적이며 외부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는 형태로 지속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왕상하다는 것은 그 힘이 매우 강하다는 뜻으로 현재 이 가정 내에서 남편의 영향력과 통제력이 절대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즉, 이 여인은 이미 집안에서 남편의 기세에 눌려있는 상태이며 정상적인 대화나 설득으로 상황을 바꾸기 어려운 구조에 놓여 있다. 가장 중요한 3효, 즉 세효는 이 여인 자신을 나타내는데 해수 형제효가 동하면서 월파를 맞고 휴수 상태에 있으며 더 나아가 일진진토에 임묘되어 있다. 형제효는 의지할 곳이 없음을 의미하고 월파는 기반이 무너진 상태를 뜻하며 인묘는 갇힘과 억압을 상징한다. 그리고 청룡은 진통과 고통을 의미한다. 즉, 이 여인은 이미 심리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완전히 눌려있고 빠져나오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상태에 놓여있다. 특히 동효라는 점은 움직이고 싶다,
변화를 시도하고 싶다는 의지를 나타내지만 그 움직임이 변효해서 진토관귀로 바뀌면서 다시 임묘되는 구조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행동에 옮기려 할수록 더 큰 압박과 저항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그녀가 이혼을 하고 싶지만 남편이 쉽게 허락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한 상황과 정확히 일치한다. 사효에 위치한 신금 부모효는 원신으로 이 여인을 보호해줄 수 있는 유일한 장치로 볼 수 있지만 공망에 빠져있고 휴수 상태이며 원령 사화와 합을 이루어 묶여있는 상태다. 부모효는 법적 보호, 가족의 도움, 사회적 안전망 등을 의미하는데 이 모든 것이 현재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즉,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대상이 있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적극적인 개입이나 보호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 여인이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오효를 보면 술토관귀가 암동하고 구진을 타고 있다. 암동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내부에서 계속 작용하는 힘을 의미하며 구진은 집요함과 반복성을 뜻한다. 이는 남편의 폭력과 통제가 단순히 드러나는 순간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계속해서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쉽게 끊어지지 않고 반복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이 오효 관귀는 세효를 지속적으로 극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여인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상황에서 벗어나기 어려워지는 흐름에 놓이게 된다. 마지막으로 상효, 즉 응효를 보면 자수 형제효가 휴수 상태에서 역시 임묘되어 있다. 응효는 외부 환경이나 상대의 반응을 의미하는데 형제효라는 점에서 외부의 도움이나 협조를 기대하기 어렵고 임묘 상태라는 점에서 상황이 쉽게 풀리지 않고 묶여 있음을 나타낸다. 이는 이혼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남편이 쉽게 동의하지 않으며 시간이 지연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 모든 흐름을 종합해보면 이 괴는 단순히 힘든 상황을 넘어 현재 상태를 유지할 경우 점점 더 깊이 눌리고 빠져들게 되는 구조임을 명확히 보여준다. 이 여인은 이미 심리적으로 한계에 도달해 있으며 변화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지만 외부의 도움과 내부의 힘이 부족한 상태에서 강한 압박 구조 속에 갇혀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 괴가 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분명하다. 지금은 상대의 허락을 기다리며 버티는 시기가 아니라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결단과 준비가 필요한 시기라는 것이다. 비록 이혼 과정이 쉽지 않고 남편의 저항이 예상되며 시간이 걸릴 수는 있지만 현재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상황을 더 악화시킬 뿐이다. 이 사례는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주 구조와 현실 상황이 정확하게 맞물려 돌아갈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를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예입니다. 불임사는 이러한 구조를 정확히 읽고 현실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상담을 진행합니다. 같은 상황에 놓여 계신 분들이 있다면 반드시 구조를 먼저 보셔야 합니다. 그래야 길이 보입니다. 지금까지 불임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불임사